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주미애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65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국가 자존심이 뭉개지고 서민 경제와 민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로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 레이건조차도 이 위대한 국가가 못난 지도력 때문에 자멸해 가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쁜 지도력 때문에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심지어 국민을 향해서까지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시작하고 국민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국민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통합형 인사도 아니시고 국민의 신망을 많이 받는 분도 아니신데 총리를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기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의 그간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 박 대통령께서 왜 뽑았는지 알만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떨고 있는데 총리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아쉽지만 이번 메르스 대응은 잘했다 이렇게 아부성 답변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총리의 이 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일반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알렸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도화선이 된 그날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일이라고는 평택성모병원에 공중보건의 2명을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불안을 야기하니까 메르스의 몇 자도 꺼내지 마라. 마스크만 쓰고 정상 근무하면 된다.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률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이게 감염병 담당 기관이 해야 될 말입니까? 누가 그랬는지 철저한 진상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튿날 환자 2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퇴원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총리, 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자체 격리에 들어가기 위해 휴원하겠다 하자 정부 당국자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건 돌리게 하듯이 책임만 미뤘고 결국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은 정부의 지시만 따르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리, 법을 몰랐다고 무죄가 되겠습니까?
감염을 책임져야 할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메르스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초기에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또 초동 조치가 미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대처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슈퍼 전파자 뒤에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 병을 확산시킨 주범입니다. 정부가 평택 성모병원에서 무더기로 환자를 내보내게 하는 바람에 슈퍼 전파자가 된 14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병원에 입원 환자들을 아무런 조처도 없이 그냥 내보내고 환자에 대한 병원 간 정보 공개 등 초동 조치조차 하지 않은 그런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그런 정부가 있단 말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을 포함한 그런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초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한 시간 안에 메르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메르스 사망자가 현재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179명, 오늘 아침 7시 현재로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희생자는 화장장에서조차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로 죽은 환자는 죽은 후에도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총리, 메르스 사망자 장리 관리 지침이 있어도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도가 돼 있어서 제가 전 점검을 해보았는데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선에서는 일단 장례 지침대로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절차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에서 기피되고 있어요. 사람의 사체가 물건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총리,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메르스는 진료와 관련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대처를 해오고 있었고, 안전처에서는 이런 복지부의 여러 가지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들이 범정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면서 복지부를 지원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안 했죠, 안전처가. 네, 총리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리께서는 스스로 컨트롤 타워를 자임하셨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고 자평하십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안 보인다.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치료받을 곳이 없다라고 난리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들의 중환자들과 투석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알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에 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환자가 필요할 때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총리의 부모님이라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환자에게는 그 생명이 전부 다입니다. 자, 국민안전처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돌아도 직무유기에 가까운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허수아비 안전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를 지적해 드리고 있는데도 질문을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전처가 이제 생긴 지가 사실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정을 연습하시겠습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국민안전처가 인정들만 모였습니까?
메르스는 외래 수입 전염병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형 문흥병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코러스가 됐습니다. 총리님. 총리, 세월호 이후에 1년이 더 지났지만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 대통령의 불통, 결국 민간에게 책임 전가로 끝나버릴 세월호 프레임이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삼성병원장을 불러 야단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세월호 사건을 죽은 유병헌 탓으로 돌리고 근본 원인은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 또다시 절망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태에 종식되면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메르스가 낙타 탓이라고 했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오니까 국민 탓이라고 했습니다. 개념 없는 국민의 간병 문화가 감염병을 키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경쟁에 내몰린 병원의 간병 인력을 축소하도록 한 건 바로 의료 공공성을 무시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탓 아니겠습니까?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뚫렸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무너졌다 하는 뜻입니다. 민간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기피하자 소수 몇 곳의 공공의료원만이 앞장서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총리, 이러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의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구하는 관련 법들을 정부는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의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의 방침도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결국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자본의 이익만 추구하면 국민 건강개보험 원칙이 깨진다 그런 의미에서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총리,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청와대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언론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보고 있습니다. 총리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개탄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10년 후 대통령이 되신 지금에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 국정이 마비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보셨습니까? 자료를 봤습니다. 네. 이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확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저 자료를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들을 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님, 정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2015년판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 원론 학생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위임 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저자에는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은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소신이 일반적이다라는 물타기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그건 아니고요. 네. 제 헌법 책에는 장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소신이 바뀌고 책에서는 일반론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아는 정동섭 장관님의 모습은 아니시죠? 그렇지 저와 책에 있는 그대로 연수원도 같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총리님 잠시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입법의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총리,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이 국민과 국가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슬픔을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을 불일치가 아니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시겠다고 하니까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재해예방법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22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사를 따져보지도 않고 시행했고 이번 가뭄에서 4대강 보에 수억 톤의 물이 철철 넘쳐나도 인근 지천의 강물은 마르고 지하수마저 고갈시켜 놔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원인도 관피아를 허용해준 정부의 시행령이 문제였습니다. 수명이 다 된 중고 선박의 운항 허가를 내준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이 해양수산부 본부장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원래 만든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협력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률 취지를 전면 무력화시켜서 국가사무위탁협회에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시행령이 관피아의 유착을 만들었고 세월호라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총리, 그랬으면 이제라도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집행해서 세월호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유족들 또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고 또 행정입법을 어떻게 잘못된 행정입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법원을 통한 그런 경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핵심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유족이 무엇을 주장하고 이 국회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당초 국회에서 만든 법 취지와 다르게 특별조사위원회 조직과 예산을 대폭 줄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보직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는 검찰 서기관을 파견하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피해가십니까? 총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 시기에 청와대가 정쟁의 불을 지핀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원님의 그런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총리. 제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장관이었고 직전에 며칠 전까지 이 문제만큼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사례를 조목조목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심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심기 총리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총리가 되고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총리라는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Location is everyth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화면 한번 보시고 계십니까? 네. 고 성완종 씨는 대통령 당선으로 환한 웃음을 짓는 박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자리에서 같이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죠. 성완종 리스트의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김기춘, 이병기, 서병수 이 6명은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였거나 전현직 비서실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건네진 돈은 당연히 대선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따라서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잘 못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총리, 이들 6인에 대해 계좌 추적하셨습니까? 계좌 추적부터 시작하고 소환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이고 정석 아닙니까? 수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검찰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안 듣고 답변하시네요. 상식이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법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입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정파와 정치적 징후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분열과 징후의 정치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국민 통합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안과 갈등을 제거하고 모두를 화합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생 정책이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 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